야, 김민수. 너 대체 누구 남편이야? 네가 내 남편이지. 네 누나 남편인 줄 알아? 지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민수는 현관에 선 채 얼어붙었다. 그의 손엔 또다시 시어머니가 부탁한 누나의 병원비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연과 민수는 결혼 3년 차 부부였다. 결혼 초반 두 사람은 누구보다 화목했다. 주말마다 손잡고 한강을 산책하고 평일 저녁엔 함께 요리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다. 지연은 민수의 다정함에, 민수는 지연의 밝은 웃음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었다. 하지만 문제는 민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다. 민수의 누나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지내고 있었다. 처음엔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누나는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활비 대부분을 민수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민수야,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내줘. 네가 형편이 좀 나으니까. 시어머니와 시누이 민정의 전화는 이틀에 한 번꼴로 걸려왔다. 누나의 생활비, 병원비, 심지어 옷값까지. 민수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가족이니까, 누나니까. 시어머니는 누나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길 당연하게 요구했다. 너 누나가 얼마나 힘든데 동생이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방관자였다. 식탁에 앉아 신문만 보거나 TV만 보며 모든 것을 외면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져도 아내가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지연은 점점 지쳐갔다. 민수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보며 지연은 생각했다. 이게 정말 결혼 생활인가? 우리 가정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민수는 아내와 가족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하지만 선택하지 못했다. 아니, 선택하지 않았다. 그 우유부단함이 지연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혼 3년 차. 두 사람의 행복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다. 지연아, 이건 민정이가 좋아하는 반찬이야. 너가 솜씨가 좋으니 좀 자주 해줘. 시어머니는 평일 주말 수시로 며느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시누이 민정이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 있으면 며느리 지연이 만들어 가져오길 당연하게 요구했다. 예, 지연아, 이번 갈비찜은 간이 좀 약한데? 민정이는 간을 좀 세게 해야 좋아하잖아. 시어머니의 평가는 언제나 냉정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시누이 민정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연이 가져온 반찬을 집어 먹었다. 옳게 잘 먹었어. 짧은 인사 한마디뿐이었다. 지연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요구를 맞춰야 했다. 반찬 심부름, 누나의 병원 동행, 심지어 누나의 온라인 쇼핑 물건까지 대신 받아주는 일도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형님도 이제 일 슬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맞벌이고, 제 주변에도 애 낳고도 거의 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형님도 계속 쉬다 버릇하면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런 말 민정이 앞에서 하지 말아라. 걔가 이혼하고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안 그래도 우울해하고 기죽어 있는 애를 일 안 한다고 더 기죽게 해서 되겠니? 남편 민수는 항상 말했다. 누나가 힘들잖아. 좀 이해해줘. 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너 힘들겠다고 말한 적 있어? 지연의 질문에 민수는 침묵했다. 그 이해는 점점 일방적인 희생이 되어갔다. 지연과 민수의 월급은 절반 이상이 시댁의 생활비로 나갔다. 둘은 신혼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 계획도 흐지부지 되었다. 지연이 갖고 싶었던 작은 소망들은 하나둘 사라졌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시누이 민정이는 지연과 민수의 집에 툭하면 찾아왔다. 옳게 있었어?
잠깐 지나가다가 들렀어. 미리 연락도 없이 초인종을 누르는 누나. 지연이 퇴근해서 쉬고 있을 때도, 주말 아침 늦잠을 자고 있을 때도 누나는 아무렇지 않게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나는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했다. 냉장고를 열어 음료를 꺼내 마시고 과일을 집어먹고 심지어 지연의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품을 이것저것 써봤다. 이 립스틱 색 괜찮네? 나한테 어울리는데? 그렇게 말하며 립스틱을 가방에 넣는 누나. 지연의 옷장도 마음대로 열어봤다. 옳게. 이 원피스 나 입어도 돼? 나 다음 주에 약속 있거든. 묻는 건지 통보하는 건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그건 제가 아직 안 입어봤는데.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깨끗이 입고 돌려줄게. 민정은 이미 원피스를 챙기고 있었다.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연은 툭하면 찾아오는 시누이 민정 때문에 집에서조차 편히 쉴 수 없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언제 민정이 찾아올지 몰라 긴장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도 화장을 지우지도 못하고 눈치를 봤다. 주말이면 남편과 단둘이 있고 싶었지만 누나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상관없었다. 민수야, 나 심심한데 같이 밥 먹자. 그렇게 누나가 끼어들면 부부만의 시간은 사라졌다. 지연은 점점 피로해져 갔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다. 어느 날 지연은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형님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오면.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누나가 심심하니까 그렇지. 가족끼리 뭐 만나서 밥 먹는 게 어렵다고 그래? 지연이 시어머니에게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지연을 나무랐다. 민정이가 이혼하고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그 정도도 못 도와? 립스틱 하나, 옷 하나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는 거 아니야. 걔가 이혼하고 얼마나 주눅 들어 사는데 그런 걸로 너가 너무 속 좁게 구는 거야. 그게 얼만데 그러니? 내가 너한테 돈이라도 주면 되니?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잘못된 건가 싶어 스스로를 의심했다. 그날 이후 지연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시누이가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피하게 됐다. 민수에게도 점점 말이 없어졌다. 결혼 3년 차. 지연이 꿈꾸던 우리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누이 민정의 방문이 뚝 끊겼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록 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지연은 이상했다. 그토록 툭하면 찾아오던 민정이 갑자기 연락을 끊다니.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기뻐했다. 오랜만에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주말엔 남편과 단둘이 영화를 보고 늦잠도 자고 함께 요리도 했다. 이게 정상적인 신혼생활이지. 지연은 조심스럽게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반면 민수는 달랐다. 민정에게 연락이 없자 걱정하기 시작했다. 누나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연락도 없고.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우울증이 심해진 건 아닐까? 민수는 수시로 민정에게 카톡을 보냈다. 하지만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참지 못하고 시댁에 전화를 걸었다. 엄마, 누나 요즘 괜찮아요? 연락이 안 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민정이 요즘 만나는 사람 생겼어. 그래서 바쁜가 봐. 만나는 사람? 아, 그래? 괜찮은 사람이야? 응, 소개팅으로 만났대. 직업도 치과의사랜다. 민정이가 요즘 좀 들떠 있어. 집에도 매일 늦게 들어온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지연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지연은 그 소식을 듣고 더욱더 기뻐했다. 드디어 형님도 새 삶을 시작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 수 있겠네. 지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오랜만에 밝은 얼굴로 저녁을 준비했다. 민수와 마주 앉아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제주도나 부산? 좋지. 오랜만에 둘이서 다녀오자. 지연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통화를 마친 민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여보, 누나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재혼하기로 했대. 지연은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다. 순간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형님이 독립하는구나. 정말? 잘 됐다. 형님, 그럼 이제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지연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근데 엄마가 우리 보고 내일 집에 오래. 뭐 의논할 게 있다고 혼수 얘기 어쩌고 하시는데. 혼수? 그걸 우리랑 뭘 의논을 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잔뜩 들떠서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와 볼펜 그리고 신혼 가구 카탈로그가 펼쳐져 있었다. 민수야, 지연아, 어서 와. 앉아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민정이가 드디어 다시 행복해질 기회야. 상대방도 괜찮은 사람이고, 이번엔 잘 될 것 같아. 시어머니는 카탈로그를 넘기기 시작했다. 혼수는 너네가 좀 도와야지. 민정이가 이혼하면서 가진 게 별로 없잖아. 침대, 소파, 냉장고, 이런 건 기본으로 해줘야지. 지연은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다. 민수는 시어머니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런데 형님 혼수를 왜 저희가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난 3년간 누나의 생활비로 많은 돈을 썼다. 그 때문에 두 부부의 저축은 거의 바닥났고 집 대출금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웠었다. 시어머니는 지연의 말에 표정이 굳어졌다. 형편,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너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너네가 애가 있니? 뭐가 있니? 둘이 일하는데 돈도 한 푼 모아놓지도 않고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니? 그때 민수가 입을 열었다. 이미 결심한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야, 엄마. 누나 혼수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가족이잖아. 당연히 도와야지. 지연은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민수는 지연의 시선을 피했다. 여보, 지연아, 누나도 한 번 실패했잖아.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어. 우리가 좀 도와주자. 시어머니가 메모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일단 기본 살림살이만 해도 2천은 들겠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뭐 내가 많이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나 결혼에 그 정도는 해야지.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저희가 돈이 어딨어요? 저희도 아파트 대출금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나중에 저희 애 낳거나 그럼 그땐 어떡하라고요? 그때 되면 저는 일도 못하고 민수 씨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그런 돈도 모으기 빠듯한데 형님 혼수를 200도 아니고 2천만 원이나 대줄 돈이 저희가 어딨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다. 너가 지금 당장 뭐 출산하는 거니? 누가 보면 뭐 지금 임신이라도 한 줄 알겠다. 아기는 나중에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민정이가 더 급해.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연은 창밖만 바라봤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지연아, 미안해. 하지만 누나가 됐어. 우리 그럴 돈 없는 거 알지? 너가 뭐 주말에 알바를 뛰어서 네 누나 혼수 알아서 해주던가. 그것까진 내가 안 말릴 테니. 암튼 우리 돈으론 꿈도 꾸지 말어.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은행에서 온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대출 안내문? 지연은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뜯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김민수, 3천만 원 대출?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대출 실행일은 이틀 전이었다. 민수는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퇴근한 민수였다. 지연은 대출 안내문을 들고 민수 앞에 섰다. 이게 뭐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설마 네 누나 혼수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민수는 지연의 눈을 피하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말 좀 해봐. 이게 대체 뭐냐고. 누나가 다시 결혼하는데 도와야지.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잘 살라고 적금만으로는 부족했어. 그래서 대출을 좀 받았어. 뭐?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수를 쳐다봤다. 너가 이해할 줄 알았어. 가족이니까. 이해? 이해를 해? 너 대출을 나 몰래 받았잖아. 이게 부부야? 지연아, 말하면 반대할 거였잖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했어야지. 왜 나 몰래? 지연은 소리를 질렀다.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너 아내야. 너는 내 남편이야. 네 누나 남편이 아니고 네가 니네 집 ATM 기계냐? 지연아, 진정해. 진정을 어떻게 해? 3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네 누나한테 준 돈만 얼마야? 툭하면 뭐 먹고 싶다 해줘라. 외식하면 우리가 다 계산하게 하고 우리 집 오면 내가 뭐 샀다 하면 다 가져가서 안 주고 뭐 자기 쇼핑하는 돈도 우리 보고 계산하게 하고 시어머니는 네 누나 기 죽는다고 오히려 나한테 뭐라고 하고 우리 아기 계획도 못 세우고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다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대출까지. 나보고 뭘 대체 어디까지 이해하라는 거야? 너 진짜 등신이냐?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민수가 지연 옆에 앉으려 했지만 지연은 손을 들어 막았다. 오늘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나가. 그날 밤 민수는 서재에서 잤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부부 사이의 균열은 깊어졌다. 아니, 이미 금이 간 것을 넘어서 깨져버린 것 같았다. 결혼 3년 차. 지연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다. 시누이 민정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연은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식장에 도착했다. 웨딩홀 입구에는 화려한 꽃 장식이 가득했고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축하의 말을 나누고 있었다. 민정은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화려하게 꾸며진 채 하객들을 맞이했다.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어머, 옳게 왔어? 고마워. 민정은 지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마치 지난 3년간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우리 민정이가 드디어 다시 행복해지는구나. 하객들도 모두 축하 분위기였다. 신랑 이재호는 잘생긴 외모에 예의 바른 태도로 모두에게 호감을 샀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민정을 바라봤다. 저 웨딩드레스, 저 부케, 저 화려한 꽃장식.
모두 민수가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으로 치러진 것들이었다. 우리 아기를 위한 돈이었는데 지연은 가슴이 먹먹했다. 식장 음악이 바뀌었다. 결혼식이 곧 시작될 것 같았다. 하객들은 자리에 앉았고 신랑은 단상 위에 섰다. 그러나 행복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웨딩홀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경찰이 뭐야? 무슨 일이야?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큰 소란과 함께 경찰 여러 명이 웨딩홀로 들어왔다. 경찰들은 주저없이 단상 위에 신랑에게 다가갔다. 이재호 씨, 사기 및 다중결혼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간 식장이 술렁였다. 하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신랑 이재호는 도망치려 했다. 잠깐!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경찰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채워졌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민정은 그 광경을 보고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깔렸다. 안 돼. 이게 무슨...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나왔다. 충격의 말을 잃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 역시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다. 언제나처럼 방관자의 자세로. 경찰 중 한 명이 하객들에게 설명했다. 피의자는 여러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고 결혼을 미끼로 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뭐라고? 시어머니는 비틀거렸다. 민수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경찰은 계속 설명했다. 피해자는 주로 재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분도 모두 허위였습니다. 이재호라는 이름조차 가짜였습니다. 피해 금액을 확인한 결과 김민정 씨로부터는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을 갈취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건 김민정 씨 서에 나와서 조사받으시죠. 1억 5천?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1억 5천만 원이요? 형님이 그렇게 큰 돈을 대체 어디서... 민정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혼수 비용으로 2천만 원 줬어. 민수도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나도 대출받은 3천만 원이랑 따로 모아뒀던 돈 2천만 원. 5천만 원이나?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민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이혼할 때 받았던 위자료 5천만 원 다 줬어. 어이구, 이 사람들이 하여간 이혼한 애가 의사랑 재혼한다 할 때부터 알아봤어. 잘한다, 잘해. 늘 방관자였던 시아버지가 한마디 했다. 위자료가 5천만 원이나 있었어요? 그럼 뭐야 나머지 3천만 원은? 그건 민정이가 대출을 따로 받아서 해줬다고 그리 들었는데. 지연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총 1억 5천만 원. 민수가 대출받은 돈 따로 모아놨던 돈 5천, 시어머니의 2천만 원, 민정의 위자료와 대출금 8천만 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안 돼. 민정은 계속 흐느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식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3년간 쌓아온 돈, 대출까지 받아 마련한 돈, 아기를 위해 모았던 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식장 밖 지연은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야, 김민수. 이런 사기꾼 같은 결혼식에 너가 혼수비까지 대출 받아서 도와준 거야? 지연아, 3년이야. 3년 동안 나는 참았어. 형님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도, 내 립스틱 가져가도, 내 옷 입어가도 참았어. 우리 돈 시댁에 써도 그런 것도 다 참았어. 당신이 나 몰래 대출 받은 것도 한 번만 참아보려고 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알아? 그 5천만 원 위자료. 형님은 돈이 있었어. 5천만 원씩이나. 근데 그걸 숨기고 3년 동안 우리한테 손 벌렸던 거야. 생활비 달라고, 병원비 달라고. 너네 가족은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너는 그걸 보고만 있었고. 지연아, 나도 몰랐어. 누나한테 돈이 있는 줄. 몰랐다고? 너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 누나 편만 들었지. 내 말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 없잖아. 넌 나를 버린 거야. 우리를 버린 거라고. 지연아,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이혼할게. 지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였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연아. 진정하고 얘기 좀 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또 네 누나가 힘들면 또 도와줄 거잖아. 나는 또 참으라고 하겠지. 나는 더 이상 너네 가족의 ATM 기계로 살고 싶지 않아. 지연아. 제발. 결혼 3년 차. 나는 이 결혼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내도 가족도 아니었어. 그냥 돈 내는 사람.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지연아. 민수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연은 뿌리쳤다. 놓아줘. 이제 끝이야. 결국 지연은 이혼을 결정했다. 어떤 선택이 정답인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참으며 살 수는 없었다. 더 이상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남의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없었다. 지연은 식장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은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그 안에서 지연은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다시 자신을 찾을 시간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희생을 요구하는 순간 그 가족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편애가 아닙니다. 그리고 희생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